먼저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개혁의 원칙과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검찰제도개혁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법조비리 근절을 개혁의 최일선에 세웠습니다. 2003년 참여정부는 총장과 검사를 하나로 잇는 검사 동일체 조항을 검찰청법에서 삭제하는 데 성공했지만 대검 중수부를 견제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와 경찰 수사권 독립을 목표로 한 개혁은 검찰 카르텔의 장벽 앞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2022년 1차 검경수사권 조정 역시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올바른 형사사법 절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주진보진영 모든 시민의 간절한 염원이자 그 꿈에 조금은 다가간 개혁이었습니다. 그렇게 민주진보 정권은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개혁을 완수해 갔습니다. 검찰개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조작수사와 답정려 기소로 점철되는 정치검찰 권력과 무려 30년 동안 치열하고 처절하게 싸워온 민주진보진영 시민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검찰개혁은 여의도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 앞에 좌절하고 분노해야만 했던 시민들이 끝내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민주진보 진영의 깃발인 검찰개혁을 끝내 완성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겨울 응원봉 시위에 동참했던 수많은 시민들이 염원하는 검찰개혁의 정신과 그 정신으로 완성된 빛의 혁명의 의미를 가슴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은 주권자를 대표하고 민생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공적 책임이자 주권자의 권력 의지일 것입니다. 최근 민주시민 모두가 간절히 바라온 개혁이 무산되지 않을지 검찰에게 다시 칼을 쥐어준 미완의 개혁과 실패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지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개혁의 원칙과 초심을 되새겨야 할 순간입니다.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고 노무현 대통령님의 생전 말씀처럼 민주진보 시민들은 단 한 번도 검찰개혁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 소명과 시대정신 앞에 검찰개혁을 당당하게 완수해야 합니다. 원칙 앞에 타협하지 않고 올바른 검찰개혁을 완수하는데 힘을 모아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님,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매우 탁월한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계십니다. 자랑스럽고 존경의 마음에 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하지만 단 한 분야, 검찰개혁에서만큼은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드리지 않을 수 없어서 안타깝습니다. 3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검찰개혁에 천착해온 사람으로서 더 이상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점, 또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갈등과 혼선이 계속된다면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등을 고려해 볼 때 매우 절박한 마음으로 충원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정부의 검찰개혁안은 국회에서 대폭 수정되어야 합니다. 우선 태상적으로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주축인 검찰개혁단과 검사 출신 민정수석이 핵심 역할을 하여 만든 법안이다 보니 그분들이 아무리 중립적인 마인드를 견지했다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정부 안이라기보다는 검찰 안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차는 사실 검찰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지 아니면 미봉적인 개혁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휘두르는 검찰은 민주공화국을 위협하는 악의 축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지 아니면 무소불위 검찰을 초과삼관의 빈대 정도로 보는지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검찰의 문제를 수사기소 결합의 검찰 제도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를 보는지 아니면 일부 정치검찰의 일시적인 권한 오남용의 문제로 국한해서 인식하는지에 대한 입장차입니다. 검찰을 해체 후
공소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해야 하는 조직으로 보는지 아니면 충분히 고쳐 쓸 수 있는 조직으로 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기소권과 결합해서 필연적으로 오남용될 수밖에 없기에 수사기소 완전 분리가 검찰개혁의 본질이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잘 활용되기만 하면 유용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겨지면 그 이름이 보안 수사권이든 아니든 직접 수사권 보유라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게 못으로 보입니다. 검찰에게 수사권은 망치와 똑같습니다. 수사권이 조금이라도 남겨지면 이를 빙자하여 수사 인력과 기구 그리고 예산을 남길 겁니다. 남겨진 수사 인력은 성과를 만들어내려 할 것이고 수사권이라는 망치의 힘을 반드시 사용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검찰 수사권이 절제되어 사용될 것으로 생각되겠지만 또 감히 오남용은 엄두도 못 낼 것이라고 믿고 싶겠지만 정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령만으로도 수사권을 무한대로 확대할 수 있을 때 정치검찰은 화려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그때 뒤늦게 왜 과거 검찰개혁 실패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실패를 또 반복했을까 하며 통안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제 눈에는 검찰에게 수사권이 남겨졌을 때 머지않아 공든탑이 모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참담한 미래가 눈에 선합니다. 구독이 무서워서 잠을 못 담그는 우를 봄에서는 안 됩니다. 이번 정부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몇 가지만 추려보면 첫째, 공소청법은 검찰청의 특권적 지위를 그대로 존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소청검사에게 사실상 수사지휘권을 부여했습니다. 세 번째,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결합하면 정치검사들이 그토록 원하던 대검 중수부 부활법이 됩니다. 검찰은 개혁이 들이닥칠 때 언제나 인권보호 타령을 했고 경찰 수사 역량이니 경찰 수사의 과오니 이런저런 등을 침소봉대해서 불안을 부추겨 왔습니다. 민생범죄를 볼모로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계략을 꾸몄습니다. 지금은 검찰 수사권이 남겨졌을 때의 예상되는 폐해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폐해는 국가 공동체를 위협하는 민주주의 파괴를 가져옵니다. 개혁이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부족함이 있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개혁의 실패로 또 민주주의가 파괴된다면 또다시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짜 국력 낭비입니까? 노무현 정권부터 이제까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해온 집단은 검찰입니다. 국민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 검찰 해체만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 해체,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군부 독재 시절을 그리워하는 정치군인들이 12.3 내란에서 보던 쿠데타 망상을 꿈꾸듯이 검찰공화국 시절을 못 잊는 정치검사들은 또 한 번의 검찰 쿠데타, 제2의 윤석열의 꿈을 버리지 못합니다. 지금은 그 뿌리를 뽑아내야 할 때지 가지치기를 할 때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조국혁신당 공개 의원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